5단원 동물과 에너지, 호흡과 배설, 기체를 교환하는 호흡계 강의입니다. 7차 시 내용입니다. 호흡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계는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쉽게 숨을 쉬는데 필요한 녀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호흡계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코, 그 공기가 폐까지 가는데 필요한 통로인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가느다란 관이고, 공기가 드나드는 가장 굵은 통로, 후두에서부터 여기 폐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아주 가느다란 관이 기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기가 들어와서 폐까지 가는데 여기 후두에서부터 여기까지 긴 관이 있어요. 이거를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기관에서부터 가지쳐서 나온 관들이 기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호흡계를 구성한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를 통해서 기관,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가겠죠. 이런 폐는 공기주머니인 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체 교환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자리를 스위치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폐는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습니다. 폐가 하나의 공기 주머니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공기 주머니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즉 이것은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더 수월하게 일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루가 덩어리보다 더 쉽게 녹는 원리도 표면적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폐포가 많으면 그만큼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기체 교환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내가 코로 들이마신 기체가, 산소가 기관지들이나 폐로 가요. 산소가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모세혈관 속으로 갑니다. 모세혈관으로 가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그 피는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피가 되는 거죠. 이 피를 뭐라고 배웠나요? 동맥혈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깨끗한 피가 어디로 갑니까?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죠. 산소를 받기 전에 더러워진 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오는 거죠. 이게 폐순환이었죠.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폐로부터 나가게 되는지를 간략히 알아볼게요. 폐 속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폐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녀석이 바로 갈비뼈랑 가로막이라는 녀석입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려면 폐 내부의 압력이 바깥쪽 압력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폐 안의 압력을 낮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 안의 부피가 커져야 돼요. 보기 법칙에 따라서. 폐 안의 부피가 커지려면 폐가 들어있는 가슴 속 공간의 부피도 커져야겠죠. 그러려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 폐 안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되면서 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폐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반대로 폐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려면 폐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높아진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밀려나야 됩니다. 폐 안의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폐의 부피를 줄여버려야 됩니다. 폐의 부피를 줄여버리려면 폐가 들어있는 흉곽의 부피도 같이 줄어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들숨, 나가는 걸 날숨이라고 불러요. 그 들숨과 날숨일 때 흉곽의 부피, 폐 내부의 압력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한 산소기체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기체가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동하죠. 또 깨끗해진 피가 우리 온몸으로 가서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를 주죠. 이게 기체교환이에요. 폐를 보게 되면 내가 들이마신 산소가 폐포로 와서 모세혈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있던 더러워진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오게 되고 이 폐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넘어온 산소는 온몸으로 가서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한테 뭐를 줍니까? 산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는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으로 넘어온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왔다가 폐동맥을 거쳐 폐로 가는 거죠. 세포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혈관통에 가서. 그때 여기 폐순환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었고 여기 온몸순환에서 배웠던 과정입니다. 폐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폐포로부터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모세혈관에 있던 더러워진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체교환이 일어나고 폐포로부터 받은 산소는 쭉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고 온몸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세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혈관을 통해서 심장을 거쳐 다시 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폐순환과 온몸순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계는 기체교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들숨과 낮숨이 일어나는 원리 그리고 폐의 구조를 요 3가지 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서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